경남 창원시에서 지난해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모토로 제1회 창원주민대회와 창원주민투표가 진행도 됐는데요. 당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다시 제2회 창원주민대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주민대회 강영희 공동조직위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월에 창원주민투표가 진행될 때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네, 그 당시 그 성과라고 할까요? 먼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제1회 창원주민대회 창원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고 91개의 주민 요구안과 600여 개의 주민 민원들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8,000여 명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참여해서 10대 요구안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또한 그 요구안을 그 제1회 창원주민대회를 요구안을 결정된 요구안을 가지고 대회가 열렸고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10대 요구안을 창원시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성과로 봐지고요. 네. 그 성과 관련해서는 10대 요구안 중에 그 재난지원금이 1위였는데 그 관련해서도 창원시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21년도에는 78억 원, 22년에는 8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또한 2위였던 중장년 일자리의 경우에도 올해 신장년 인생 이모작센터를 설립하기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청년 사업의 경우는 시장 직속 부서로서 인구 청년 담당관실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요구안들도 창원시하고 협상이 결과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정책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안고 지난 주말에는 두 번째 창원주민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네네. 어떤 주제로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저희가 1회 대회는 창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네. 창원주민대회 조직에서는 2022년도에는 이제 요구별, 동네별로 주민 요구를 모으는 걸 확정하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의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요구안을 듣는 일을 작년 10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이제 주민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너무도 네. 구체적이었고요, 그 네. 요구안들이. 네. 그렇게 해서 실제 그 동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 어느 누구도 물어보거나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 불만들만 가지고 있었었고, 이를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에게 분노가 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 성토대회를 가지기로 해서 저희가 의창동 살리기 주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2회 대회 개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의창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주민 요구안을 받고 주민 서명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매 주일마다 아나바다 장터라든가 줍깅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했고, 그 4개월간 주민 만남을 진행한 결과 발기인이 124명, 서명이 1000여 명이 넘도록 함께 해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 19일 토요일에 소답동에서 200여 분의 주민들과 함께 제2회 창원주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1회 대회 때에는 시 전체로 했다면 이제 2회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구 단위별로 이런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제2회 창원주민대회가 의창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코로나 시대 주민들 의견 수렴 그리고 서명운동 힘들다고 좀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네, 저희도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주민 의견 수렴과 서명운동
네. 네, 조직위원분들이 주말도 없이 한 달여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쌓여왔던 주민들의 분노는 이 코로나를 정말 무색해 할 정도로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셨고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잠터를 주민 스스로 바꿔보자라는 것에 함께 동참해 주셨기에 사실 조직위원분들도 힘든 것보다도 주민의 힘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자극받고 기운이 돋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의창동 주민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수동적으로 어떤 것의 변화를 뭐 기관에 좀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먼저 좀 변화시켜달라,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위기들이 조금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4개 요구안, 61개 민원을 창원시에 제출을 했는데, 우선 의창동 주민들의 4개 요구안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위원장님? 네, 저희가 그 주민대회 때 결정했던 4대 요구안의 경우는 서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공통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창원 업성 동문지 보건공사를 적극 시행하고 특색 있는 역사마을, 문화마을을 만들 것을 요구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소답동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 세 번째 낙후되고 노후화된 생활 편의시설 개선, 그리고 의창동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 속 주민 휴식 공간으로 공원이 없습니다, 이 동네. 네. 그 공원을 조성하여 여가와 휴식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4개의 요구안이고요. 네. 이 요구안들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제 업성보건의 경우는 업성보건을 한다 하면서 17년간 지속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창원 업성 동문지 보건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또 북동 공설시장과 소답 5일장, 소답시장의 경우는 창원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지만 창원에서 그만큼 또 가장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주거 환경의 경우는 40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의창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이제 생존권과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너무도 절박한 요구이고, 이 요구를 기반으로 누구의 기대거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주민의 힘으로 의창동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주민들의 의지가 담겨진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지가 이 고스란히 주민 요구, 그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민원은 위원장님 61개나 네.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요 민원들 그 채택 이유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7년간 바뀌지 않은 업성 조성 사업, 그다음 소답시장이 너무 낙후돼서 위기에 있고 주차난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다음 동네가 지저분하고 어두운 문제, 그다음 의창동에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유출되고 고령화되고 노후화되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네. 실제 이곳에 사시는 주민이면 누구나 겪고 있는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가장 불만은 이제 업성보건이나 시장 기능을 잃어버린 북동 공설시장, 현대화 과정이나 그다음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시 기반 계획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없고,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고 40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61개의 민원은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권에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 기반 계획 시설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동네 주민들이 한다고는 하나 들은 바가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보에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창원 주민대회 요구안이나 민원 제기가 어떻게 창원시정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네네.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창원주민대회 유예대회를 마쳤고 23일 내일이죠. 수요일 날 창원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실 것입니다. 네. 예, 창원시 이제 정식적으로 요구안과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네. 그 접수 이후에 창원시의 답변을 공문으로 받을 것이고 또 공문 여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 챙겨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주민 발기인분들이 124명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과 모임도 갖고 또한 그 요구별 구체적 서명 활동들도 진행하고 행동들도 해 나갈 것이고 또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적극 공약화하도록 하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창원시에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요구할 것이고 또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정보 공개 요청들도 해서 실제 그 정보들이 주민들과 소통되는 간담회 이런 것도 진행하고 집단 민원들을 제기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각도로 계속해서 요구안들이 실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우리 구의원 그리고 광역위원 분들은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당선으로 네네.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장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창원주민대회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저희가 1회 대회의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실행시켜 나가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2회 대회의 경우 의창동 살리기 요구안들이 마련된 만큼 그 의창동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과 또 하반기에는 요구가 있는 동네에서 요구들을 모아나가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취지처럼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취지에 맞게 동네별로 진행해 나가고 1,000명이 되는 참여를 1,000여 명의 참여로 창원 주민대회를 또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나서고 주민의 힘이 커지고 발휘되는 방향으로 창원 주민대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주민대회 강영희 공동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